안녕하세요. AI가 이제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AI의 사고방식이 추론에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확 뛰어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오픈 AI의 오원이라는 모델이었어요. 얘네가 뭘 내세웠냐면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된 모델이라는 당시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컨셉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과정 그 자체를 AI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추론적 사고라고 부르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한이나 딥시크 R1 같은 모델들이 이걸 보여주면서 AI 개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답 긁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복잡한 문제를 놓고 깊게 고민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할 줄 아는 AI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AI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시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초창기 모델들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줬거든요. 이 모델들을 굴려보니까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우선 피드백을 줄 때 수학 문제나 코드처럼 딱 정답이 떨어지는 걸 좋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강화학습 시킬 때도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답이 아니라 무조건 정확한 답을 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론 능력을 키우는 사후 훈련이라는 게 이게 그냥 모델 하나 뚝딱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AI 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왕창 쏟아부어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사전 훈련 스케일을 키우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와서 특정 능력을 갈고 닦는 이 사후 훈련의 스케일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대한 변화였죠. 자, 이렇게 AI가 생각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어요. 그러자 업계에 큰 고민이 생깁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존 모델이랑 어떻게 합치지? 하나로 섞을까? 아니면 따로 둘까? 여기서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엄청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의견이 딱 두 개로 갈렸어요. 한쪽은 통합.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고 복잡한 생각도 다 하게 만들자는 거죠. 말하자면 만능 모델을 만들자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분리입니다. 야, 그게 되냐? 그냥 빠른 답변용 모델 하나, 깊이 생각하는 용 모델 하나, 이렇게 전문가 모델을 따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실제로 보면 주요 AI 회사들의 선택이 확 갈렸어요. 엔트로픽이나 딥시크 같은 곳들은 통합에 베팅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다 해보겠다는 거죠. 반면에 큐아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통합을 하려다가 결국엔 이거 아니다 싶었는지 별도 모델로 방향을 틀었어요. 다들 자기만의 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건 모델 구조 자체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데이터,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목표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지시 모드는 빠르고 간결하게 답해야 칭찬을 받아요. 근데 깊이 생각하는 사고 모드는 시간을 들여서 오래 고민해야 칭찬을 받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나의 모델한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라고 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적 사고입니다. 그럼 에이전트적 사고가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랑 계속 부딪히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원래 계획을 실시간으로 고쳐나가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근본적인데요. 이전의 추론적 사고는 얼마나 깊이, 얼마나 퀄리티 높게 생각하느냐가 목표였어요. 근데 에이전트적 사고는 그게 아니라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모델 얼마나 오래 생각할 수 있어? 였다면 이제는 이 모델 얼마나 효과적인 행동을 꾸준히 해낼 수 있어? 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 모델이 해야 할 일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 행동으로 옮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요.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도 골라야 해요. 심지어 하다가 실패하면 계획도 수정해야 하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막 불완전하고 애매한 피드백도 알아서 잘 소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졌죠? 당연히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하려면 기술적인 기반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이제 인프라 쪽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환경의 역할이에요. 예전에는 환경이라는 게 그냥 AI가 낸 답이 맞나 틀리나 채점하는 역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훈련 시스템의 한 부분이 돼버린 겁니다. AI가 살아가는 세상, 이 AI의 학습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에이전트 시대에는 환경의 퀄리티에 집착해야 한다. 그러니까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AI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건 엄청난 리스크도 따라옵니다. 바로 보상 해킹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푸는 대신 꼼수를 써서 보상만 쏙 빼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델한테 도구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대신에 그냥 답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붙여넣은다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점수만 따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을 속이는 법만 배우게 되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진화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시대를 지나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훈련시키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모델 자체를 훈련시키는 1단계에서 시작해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2단계를 거쳐 이제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3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AI 개발의 진화 단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AI 경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더 좋은 모델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얼마나 더 정교하게 에이전트를 통제하느냐,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협력시키느냐,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AI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직접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가 엉뚱한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것들을 배우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